혹시 아무 언론사에서도 안 오면 저희들이 그냥 사진만 찍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갑자기 하게 되는 기자회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2012 대선 사교육공약 국민소통 평가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희입니다.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의 제목은요,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는지 가립니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2008년도 6월에 창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소리가 울려요. 한 200여 회 동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찾기 위해서 200여 회 토론회를 했고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올 3월 입시 사교육비 제로 7대 특별 공약 운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 2022년도에 고등학교가 되는 2022년도가 되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렇게 하기 위한 7대 특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저희들이 현재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12월 있을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교육 인생 현안이라고 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대통령으로 나서는 분들이 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들을 사교육 공약들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책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사교육 관련한 전문 교육운동 단체로서 지금까지 정리한 이 내용들을 대선 캠프에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정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이 공약의 어떤 지지도와 그리고 중요성의 여부들을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번 대선은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어떤 컨셉을 내걸고 있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국민과의 소통을 반영하는, 소통을 중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공약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이 컨셉과는 현재 거리가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 또 국민들이 같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반영하는지를 저희들이 국민 소통 지수를 좀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번 평가운동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책평가운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자료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사교육 공약 평가 운동의 골자에 대해서는 윤지희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세부적인 말씀들 한 서너 페이지에 걸친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활동 계획을 페이지를 매기지 않았습니다만 한 네 번째 페이지인가요?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명칭은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소통평가운동. 입에서 좀 이렇게 쉽게 돌기가 좀 어려운 문구들이긴 하지만요. 사교육 공약에 대해서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래 평가 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종래는 후보 진영이 공약을 개발하고 폐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공약 결과를 국민들이 평가해서 이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그 앞 단계에서 캠프가 공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캠프가 어떻게 받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약평가 운동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 소속 내지는 무소속 후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좀 출시를 좀 한 결과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5% 이상 지지를 얻은 사람들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 3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약 평가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평가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평가 결과를 12월 4일 날 발표하는 것은 예정입니다. 그 상황은 여러 상황들을 좀 판단해서 저희가 발표 시기를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맞게 일단은 사교육 걱정수상이 지난 4년 동안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개 토론회 조사 분석 사업을 통해서 정리한 그 내용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화시켜서 약 16개 정도로 그 내용을 일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지 여부, 찬반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들을 랭킹을 좀 이렇게 순위를 매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추천하는 16개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그 결과를 캠프에 전달해서 캠프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 사교육 경감 그 정책의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학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내용 기준으로 랭킹을 잡았지만 가장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도라는 관점,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공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다시 국민들, 그러니까 이 캠프의 그 수용 결과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후보별로 종합 서술 평가를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후보들 공약 가운데서 국민들, 그리고 저희 단체가 제시하는 공약 외에도 후보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교육 관련 공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그것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 서술 평가 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1과 2는 일단 저희들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은 그런 그 공약, 추천된 그 공약을 뭐 1위부터 해서 20위까지 쭉 나열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캠프가 얼마만큼 수용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수용했지만 얼마만큼 충실하게 수용했는지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표 2는 이렇게 한 그 결과값을 다시 공약의 정말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서 1위부터 20위까지 다시 재배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후보들의 공약 수용 충실도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경감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역시 저희들의 이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10년 통계청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그리고 대학 서열의 문제, 그리고 진학시험,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 이런 것들이 다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중요도 랭킹도 잡고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계는 저희가 한 4-5가지 단계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평가운동, 공약소통평가운동을 알리는 과정이 있겠죠. 저희 알리는 방식은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지만 저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그리고 카페 28,000명의 그 온라인 회원, 그리고 저희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분들 약 2만 명, 그리고 또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15,000명의 시민, 이런 분들 중에서 중복자 한 13,000명을 걷어내고 한 5만 명 정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소식을 알리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러나 5만 명이 다 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 중에서 일부만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소식을 많은 분들이 좀 보게 될 것이고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5만 명의 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또 이제 캠프에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또는 지지한다고 평가한 내용들을 정리를 저희들이 해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희 단체가 정리했던 16개 내용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새롭게 제시하는 공약 대안들 또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지지도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또 3단계로 그것을 캠프에 전달하는 과정 거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할 것이고 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일정 시간, 저희들이 한 약 2주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제공할 텐데요. 대선 캠프 진영에서 수용을 했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방식,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 평가, 그리고 서류 평가, 온라인 평가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평가를 좀 발표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그 뒤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참고를 하시고 11월 25일, 26일 후보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이전에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 후보자들이 등록한 이후에 저희 적당한 시간을 좀 판단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장을 보시면 저희 단체가 국민들에게 제안하는 16개 공약 후보를 시안행표로 제출을 했습니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4년, 5년 동안에 걸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확신하는 바로는 이 공약이 그대로 채택되기만 하면 10년 내에 이 땅에서 입시 사교육은 완전히 끝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캠프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 내용들이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조금 서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뒤에 보면 샘플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혹시 바랍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트윈터 코리아 네. 없어요. 네. 이 평가 운동의 흐름도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이해되신 걸로 알고, 저희들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을 시작하고서는 이렇게 정치권에 대한 평가 운동을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긴 한데요. 그 이전에
17대 국회의원 그 법안평가 운동이라든지 또 이전 대선 후보 정책평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해본 경험들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이제 조금 그 국민소통 평가지수 그 평가라는 좀 새로운 방식을 저희들이 좀 도입을 해봤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좀 시민단체의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온라인이나 이런 그 도구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민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함께 저희가 좀 병행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장 평가를 좀 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좀 발표하는 방식을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평가 방식이나 기존의 일반 시민단체들이 했던 평가 방식과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아마 대선 캠프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그 공간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소식들을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